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회적인 참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며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워낙 우리 근세사에, 현대사에 수많은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참사로 그냥 기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류에서 일어난 전체 참사 가운데서는 잘 알다시피 상풍배가 중 붕괴가 가장 큰 참사였고, 그 다음에 세월호 침몰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리고 대구 지하철 사건에 의해서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지나간 일로 넘겨버릴 수 없는 사회적 참사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의 마음이 물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끝을 마음을 안고 지난 26일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에서 국가꽃 5송이를 헌화하면서 추모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이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조사나 또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권의 전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여겨질 뿐이지만 또 이것을 기억하고 피해 유족들은 정권의 문제와 다르게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유가족 위원장이신 이정민 위원장님은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눈물과 애환의 산증인들이 있다. 가족을 잃고 평생을 고통스러운 노예를 여고 살아가야 하는 4월의 세월호, 10월의 이태원, 또 수십 많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그분들이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일어난 불행이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되새겨 볼만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가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주님, 이태원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영혼과 모든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영혼들이 당신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어서 우리 유가족 이정민 위원장님의 인터뷰 10분 정도 보시고 또 진원모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TV의 유명한 이정민이고요. 고 희생자 이주연이 아빠입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는 사망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완전히 사고가 났었구나라고 생각했고, 이태원을 이제 뛰어갔었을 때 그때까지도 사망을 했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교통사고가 아니면 넘어져서 다쳤거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몰렸으니까 단지 그런 사고로만 인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을 딱 갔을 때 그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굉장히 마치 그냥 전시상태 같은 그런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믿고 싶지 않았는지 몰라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그 현실을 좀 부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마 10년이든 20년이든 죽을 때까지 이 고스탄 마음은 아마 키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인들이나 피부에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만 가슴에 묻고 잊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식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을 해달라고 계속 고소를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2주기구나라는 게 이제 저희한테도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10월달만 되면 굉장히 아프고 시리기 시작하거든요. 10월달이 굉장히 힘든 달인데 이제 혹시 견디면서 참고 아직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버티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한 2년 동안을 감사위에 이제 겪어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많은 시민들과도 만나게 됐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좀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부에서 굉장히 왜곡된 프레임을 많이 씌워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일반 시민들의 국민들이 그냥 믿어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이 않은 왜곡된 정보가 많이 흘러나오고 왜곡된 정보로 오히려 유가족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뭐 일반 시민으로서 소시민으로서 살아가던 정말 뭐 꿈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들이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렇게 그냥 내 가족이 떠났는데 내 자식이 떠났는데 그렇게 정말 한순간에 떠나버린 자식이 정말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기도 한데 그렇게 떠나버린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떠난 거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진짜 평생을 사귀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얘가 그렇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렇게 되었던 것을 왜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울까? 이 아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왜곡된 이야기를 할까? 그걸 제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의 명예는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은 주민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런 처음에 왜곡된 어떤 그런 인식을 좀 많이 바꾸게 되는 계기도 되었고 사실은 우리 유가족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그런 정보를 접하고 굉장히 불편했었죠. 대체 누구를 위한 분야냐 어떤 목적의 분야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었어요. 근데 국가 애도기간을 일주일을 잡아놓고 임의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냥 국가보험만 남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애도를 받는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 유가족은 단 한 명도 없고 거기에 도대체 이게 뭘까? 그 이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약간 진짜 그 한탄조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흘러나왔어요. 유가족 중에서는 참 그 북학 교수는 참 좋았겠다. 그렇게 많은 애도를 받아서 그렇게 한탄스러운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건조리본을 이제 단다고 다들 다 달아라고 지시가 왔는데 그 건조리본을 다 뒤집어서 달아라고 이야기가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공무원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굳이 뒤집어서 달아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왜곡된 정보를 흘리기 시작하고 재현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하고의 어떤 선을 긋고 우리를 뭐랄까 이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시작됐죠. 그때부터 이미 그런 부분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외면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일가족들이 그냥 무인도에 방치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 저희가 그 재판 과정 중에 지켜보면서 참 많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분노스러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너무나 허술하게 재판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죄를 물어서 검증을 하고 증거를 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죄를 덜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정반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재판 과정에서 보면서 굉장히 좀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었는데 마지막 판결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유형을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검찰이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약간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선고를 하면서 재판장이 근거가 부족하다. 죄를 묻기에는 너무 근거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는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졌죠. 이게 이렇게 부실하게 정말 방탄을 해주기 위해서 해도 되는가 검찰이라는 조직이 너무나 불평등하고 정말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모습을 이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너무 분노스럽고 이렇게 만약에 어떤 지자체 관할 지자체에서 엄청난 큰 100명이 넘는 생명을 잃은 큰 정말 대형 참사에 그 지자체장이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면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떠한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자체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 죄를 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듣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지?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절망감에 좀 잡혔었어요. 공무원 조직이 이제는 일을 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안 좋은 메시지를 던져준 결과라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분명히 이 상황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명확합니다.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길거리 투쟁을 하면서 그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결국은 이제 특조위가 꾸려졌고 이제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특조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으면 아마 다 무너졌을 겁니다. 어찌할 데가 희망을 걸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나마 이제 우리가 특조위에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특조위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총력을 다 기울일 생각이고 결국은 진실이 밝혀져서 그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이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재발방지 효과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이태원 참사가 정말 정부의 부재로 발생한 인재구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역할을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구나라는 것들을 밝혀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프레임을 벗어나게끔 하고 그래서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권력만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할에 맞는 그 무거운 책임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임 부여를 시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발판을 만드는 게 그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이맘때가 되면 아프고 시리지만 또 이 10월달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10월달 한 달만큼은 또 이태원 참사를 좀 기억해주고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게끔 서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저희 바람은 많은 분들이 또 10월달 이 한 달 동안은 좀 내려주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